청일주가 뿌리가 있습니다. 청일주가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미중 뿌리가 있고 정사가 동류 오행이라서 뿌리가 있는 것처럼 듬직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 가능성이 있는 신약 상태로 봐지지요. 여기 보면 식신이 많지요. 식신이 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간을 돕는 건 사와 미. 근데 미는 뭐 설기시키면서 뿌리가 되니까 도움은 안 되고, 이렇게만 본다면 사 하나만 도움이 됩니다. 단지 이 상태로만 본다면 신약이 분명해지니까 운이 남쪽, 지지를 보면 남쪽에서 동쪽으로 갔지요. 남쪽일 때는 일단 일간을 도와주니까 비견급제가 괜찮지요. 인성운에도 일간을 도우니까 길조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요. 이렇게만 평가를 해버리면 오신 손님도 자기 사주를 잘 봐주니까 좋고, 상담하시는 분도 잘 맞네 이렇게 가버리면 뭐 별 탈은 없겠지요. 오신 분도 만족을 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만족을 하니까 이걸로 뭐 좋게 져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이가 들어서 54세, 64세 때 운을 물으면 이때는 상담하시는 분이 신약이고 식신이 중중하고 관성운이 와버리면 이때는 54, 64 때는 안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손님이 54세쯤에 왔다. 지난 인생은 운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 손님이 살아보고 아니네, 그 사람 말이 안 맞네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는 안 오겠죠 손님이.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래도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에서 시간은 이렇게 흐릅니다. 연, 월, 일, 시. 연이 먼저, 그 다음에 월, 일, 시, 조상, 자손, 미래, 여기가 현재, 가까운 과거 이렇게 됩니다. 부모궁이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보면 충미충이 되겠죠. 한번 충을 하겠죠. 충미충.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축이 보이는 게 사가 보이겠죠. 사. 그래서 사유축 삼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는 보니까 사가 있고 해가 있는데, 사는 일단 사유축 한번 합을 했으니까 합하면서 자기가 가진 기본 에너지는 소모를 했지요. 사유축 이렇게 합했으니까. 한번 에너지를 소모한 사가 다시 사오미를 합할 사오미가 될 가능성은 적지요. 그래서 미는 한 번도 합하지 않고 에너지가 그대로 있는 해와 합해서 해묘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사주는 풀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유가 공해지지요. 유, 사유축. 사유축 이렇게 공해지지요. 그 다음에 해묘미.
미가 공해지고 해묘미가 이렇게 공해집니다. 그러면 사유축만으로 봤을 때는 식신, 이 미중기토가 소관되었으니까 식신이 왕성하지요. 여기다 축중기토도 이렇게 되니까 기는 미와 축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물론 충돌이 되었을 때는 기토가 흔들리겠지만 다시 사유축 합하고 해묘미 합해버린 상태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하고 해도 원래는 충인데 사유축 합하고 해묘미 합해버렸으니까 각자 합하는 에너지를 일체로 소비를 했으니까 충돌될 염려도 적어졌지요. 그래서 기토는 미에 뿌리를 두고 축에 뿌리를 두고 식신이 매우 왕성한 상태니까 식신생재가 됩니다. 사유축으로 식신생재가 되고 일간은 비록 뿌리가 있지만 약한 상태니까 식신생재하는 세력에 비해서는 약하지요. 그래서 해묘미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신앙해지고 재성과 식신의 세력에 밀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화가 정사 이렇게 되어서 같은 동류 오행이 짝을 이뤘죠. 그래서 뿌리가 있는 것처럼 튼튼합니다. 정화가 미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정화는 미토는 일간을 설계시키는 거니까 뿌리가 있긴 하지만 듬직하다는 표현은 못하겠지요. 만약에 인목이 하나 있으면 그때는 인성의 힘이 있으니까 뿌리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일간이 아주 약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신약이지만 사방이 재성, 식신 이렇지요. 관성까지 겸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이 분명한데 그러면 대운을 보니까 화운으로 가졌지요. 그러면 일간에게 도움이 되겠네. 그럼 이때는 운이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인성도 목생화 신약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팔자가 좋은 사람이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주 상담하시는 분이 그동안에는 편해서 상담을 하러 다니지 않다가 54세쯤에 55세쯤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일간은 상담하시는 분 입장에서 일간이 신약하니까 오 관성운이 왔네. 그리고 관성과 식상의 충돌하네. 일간이 강할 때는 식신 제사를 하면 내가 강해서 식신에게 힘을 빌려주어 나를 치는 정관이나 편관을 잡아서 더 위험이 생기겠지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아랫사람의 식신을 시켜서 나를 치러 오는 놈을 잡아버리니까 위험이 있겠죠. 식신 제살 같은 경우는 식신으로 7살까지 자기가 거느린 상태가 되니까 일단 일간이 왕하 상태면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관성원에는 식신 제사를 식신하고 살하고 같이 싸우긴 하겠지만 일간이 신약해지면 식신은 식신대로 일간을 빼먹고 칠살은 칠살대로 일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축 임자 대운에는 운이 좋지 않으니까 하시던 사업도 접어라 기타 등등 주의사항을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손님이 개축 임자로 살아보니까 기라게만 하더라. 이렇게 되면 상담하시는 분도 잘못하신 거고 상담받는 분도
상담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갔다가 손해를 많이 입겠지요. 만약에 사업을 접어버렸다면, 직장을 그만둬버렸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힘드니까. 정이 미중에 뿌리를 두고 있고 사가 동류오행이라서 듬직하지요. 일단 사에게만은. 미는 설계시키는 쪽이니까 그다지 믿을 수 없는 뿌리입니다. 만약에 인성이 하나 정도 있으면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뿌리의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인성이 없으니까 미토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연에서 시로 흘러가니까 일단 충미충하겠지요. 한번 충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축이 가만 보니까 사가 있으니까 사의 축 합하겠지요. 사는 합한의 에너지를 1차 소모를 해버려서 미가 있더라도 사오미 합은 안 되겠죠. 미는 한 번도 합한의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한 해소에 가서 해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충미 충돌하는 힘도 적어질 테고 사유충하는 부분도 없고, 사유축이라는 금국, 해묘미라는 목국이 있어서 금국은 식신이 왕한데 식신생재로 가니까 일단은 식신생재함이 좋긴 하지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일간이 힘이 있어야 식신도 다스리고 재성도 뭐 자기 걸로 제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해묘미가 되니까 일간이 약한 중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지경으로 갔지요. 가고 대원마저도 화원에서 목향으로 달려주니까 일간이 다소 약한데 화원 목울에는 일간을 돕고 일간을 부조 힘이 돼줄 수 있으니까 뭐 운은 좋게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유축이 있는 부분이 왜 다르냐면, 개축 임자운에는 일간을 극하는 거지만 혹은 칠살과 식신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이 있으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묘미로 목국을 생하고 목은 다시 화로 가버리니까 오행이 막힘이 없이 자꾸 순환을 하지요. 그래서 오행 주류무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축 임자운에도 기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튼튼하니까 능히 관과 칠살의 기운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와 수가 서로 충돌을 할 수 있지만 사유축이 있어서 사유축 금국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자꾸 돌아가 버려서 개축운에도 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중급에서 뭐 중보다는 중의 중에서 중상 정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기토가 투간이 되었죠. 그러면 일간과 관계가 식신격이니까 식신은 재활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대로 둬야 되는데 사유축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한다면, 물론 화원에는 좋고 인묘원에 가서는 이 식신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격을 상승을 시켰으니까 사람 품격이나 사는 어떤 생활 수준을 올려놓은 건데, 갑인 을묘운에는 목국토에서 격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 사유축이 있어서 재성이 제극인해서 이 격을 보호를 해줬지요. 그래서 갑인 을묘에도 격을 보호를 해주고 일간이 약한 부분을 또 생해주니까 인성이. 그래서 을묘 갑의 눈에는 재물 명예가 모두 좋았다, 겸전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축 임자는 물론 뭐 기토운에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생수, 수생, 해묘미, 목국의 목생화. 뭐 어찌 보면 이런 팔자들이 사는 데는 뭐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신격으로 격이 올라가줬지. 사유축으로 이 격을 치는 목을 보호를 해주지. 일간이 약한데 해묘미를 합해줘서 일간을 생하지. 수운에 와서 관운이 와도 내가 좀 약하지만 해묘미는 좀 폭넓게 이루어진 목국이지요. 그래서 수생목 능이 수균을 돌려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오행이 돌아가면서 막힘이 없으니까 오행주류무체라 해서 기람이 온 것 같습니다. 오행주류무체는 오행이 다 있으니까 수, 화, 목, 금, 토, 중앙의 기운이 다 있으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중간에 심한 공격이 있다 해도 자꾸 기운이 돌아가져서 결국은 일간으로 왔다가 다른 육친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니까 형이 좀 덜해집니다. 심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뭐 이 사주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도 아주 어려운 사주가 나왔을 때는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사주가 가끔 있긴 하지요. 도저히 이건 뭐 갈피를 잡지를 못하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사주를 봐야 한참을 들여다봐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주 종류가 50만 개라 되니까 50만 개를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안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 되겠지요. 그래서 뭐 중간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건 도저히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따로 노트에 기록을 해 두셨다가 한번 보고 며칠 있다가 또 생각을 해보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해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한 사주를 만나면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가지고 육신으로 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되면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심리적인 부분이 이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좀 고치시면 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일단 심리 부분이 들어가면 어, 듣는 상대나 말하는 상대나 혹하는 면이 있습니다. 서로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뭐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명확히 파악을 했으면 그에 따라 맞춰 움직일 수도 있지만 단지 심리적인 부분을 상담받으신 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고친다고 해도 현실 예측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 상담하시는 분이나 상담받는 분이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의 형충이나 뭐 합하는 관계나 삼합으로 발전하거나 방합으로 방위사고로 발전하는 관계를 해결을 한 다음에 육친 관계를 정립하면 그때는 육친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육친 관계를 정립을 한다 해도 삼합이나 방합이나 형충에서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심리 상담하는 부분도 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진리라는 것은 이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지요. 정리하는 방법이 단지 자기가 배운 것만으로 이룰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임상이 선행되고 자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살펴서 하나하나 사주가 점점 복잡해지는 부분을 가려내야지, 가려내지 않고 무턱대고 가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그 많은 명리학자들, 얼마나 명리학자들이 많습니까? 중국, 뭐 한국, 일본. 그런데 사주 명리를 가지고 완벽하게 맞춰내거나 뭐 거기 근접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다들 아시니까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차근하게 해결해서 나가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 뿌리는 있지요. 미중의 정화, 동류오행으로서 든든하고 인성이 생화하고 미가 다시 정화, 여기도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봐서는 신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일단 묘 입장에서는 가까운 미와 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해묘미를 해서 해를 공에 오려고 하니까 해가 충사 해버리죠. 그러면 삼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묘가 미와 합하는 게 해묘미 합하는 게 불발했죠. 사가 해를 충해버리니까 삼합이 불성하지요. 그래서 묘는 멀리 있는 술과 합합니다. 묘술 합화. 사주 중에 화는 일단 많으니까 묘술 합화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미는 사오미 합하려고 하겠지요. 이건 뭐 방해 세력이 없죠. 사오미 중에 살을 충하는 해, 오를 충하는 자, 미를 충하는 촉이 없으니까 사오미는 되겠지요. 묘술 합화에 사오미가 돼버리면 사주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오미 화국, 화국의 정투간, 화가 염려하지요. 묘술 합화, 또 여기에 화가 나오고 이 사주는 화가 치성을 부립니다. 화가 온 사방에 불구덩입니다. 여기에 술하고 미토도 비록 삼합이나 이합으로 변했지만 술미 자체의 토는 변하지는 않지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묘에 위치해 있는 별과 술에 위치해 있는 별 사이에 사주 중에 화가 많으면 이 중간에 묘와 술 사이에 화가 이루어지니까 묘와 술은 그대로 있고 다시 화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사하고 미도 그대로 있고 오가 들어옴으로써 사미의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다시 폭넓게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폭넓게 화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뭐 사오미 화국의 묘술화에 치성을 부리죠. 그러면 종왕이라고 봐야지요. 목화를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특히 화를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화가 왕하면 인성으로 돕는 건 조금 그렇지요. 여기 보면 미토로 설기시키고 술토로 설기시키고 술토 미토도 화세가 많은 토에 속하니까 설기가 잘 안됩니다. 사중무토도
뭐 도로도 설계를 시킬 것이고. 그러면 토운이 오면 차라리 진토운 같은 게 오면 왕안 화살을 많이 설계를 시켜버리니까 좋겠지요. 축토운이 오면 축술묘 사명으로 형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설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설계시키는 게 좋겠지요. 모군이 오면 일단 좋지 못합니다. 왕안 화살을 더 치성을 부리게 하니까 뭐 모국이 온다 해도 목이 타겠지요. 너무 화세가 많으니 치열하니까 토가 오면 차라리 설계시켜서 완화수로 뭐 활동을 하면 되는데 수가 와도 불기운이 많은 곳에 수가 오면 또 충돌이 생기지요. 소리가 나지요. 불 위에 너무 왕한 불 위에 물이 떨어지면 소리가 타닥타닥 납니다. 수도 좋지 않고 금이 온다면 금은 사중경금에 뿔을 두고 있지만 술중에 술로서 생을 받지만 사주경금도 뜨거워진 상태고 술도 뜨거운 상태라서 금이 온다 해도 이 토 자체가 뜨거우니까 토생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전체가 뜨거우니까 화급금 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무수노행을 갖다 붙여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토가 오면 좋을 텐데 이 설계시키는 술미도 이게 열기가 있는 토라서 그러니까 뭐 묘술 합파하고 싸움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경금이 없었으면 뭐 경제적인 군급쟁지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토가 차라리 진토, 축토 같으면 그나마 설기시킬 수도 있는데 술미는 뜨거운 토라서 설기시키기도 좀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동남원에는 사업 성공이 전무했다는 것은 사업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겠습니다. 금수이 온다고 해도 너무 화가 왕하고 토가 부실하니까 토생금은 금생수로 가기 힘들지요. 토생금으로 가기도 힘들고 차라리 그냥 토운이 쫙 와버렸으면 나을 듯합니다. 이 사람은 동쪽에서 얻기도 하고 서쪽에서 잃기도 하고 많이 얻고 많이 잃고 그런 팔자입니다. 종황격인데 종황격인 사주에서 종황격인 사주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황격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주를 정말 어려운 사주가 나왔을 때는 확률이 반반이지요. 보시는 분이 모르니까 확률이 반반인데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기임을 본다든가 육효를 본다든가 대안책이 있어야겠죠.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주가 왔으면 다른 대안책 있지 않고는 힘들지요. 자미두수로 근데 사주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자미두수나 유김이나 다른 학문에서는 또 아주 쉽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점을 찾아두시는 게 사주만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묘미 합해서 해를 공해서 사만 목국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가 방해를 해줘. 사의 충. 그러니까 묘미는 안 되고 묘 따로 미 따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는 부득이하게 술과 묘술 합파 화가 되었지요. 미는 싸움이 합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화가
이게 사오미 경우는 세 개가 합쳐서 화를 만들었으니까 폭넓게 화가 펼쳐진 거고, 묘술아파도 화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많은 상태에서 사오미 화국에 화세가 너무 많고, 차라리 토가 없거나 해서 설계할 가능성이 없다면 종합경으로 처리를 해서 뭐 정화를 돕는 쪽이 낫다든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모군이 오면 또 설기쳐도 극해버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극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종합격인 게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종격 중에 또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점을 하나 정도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손님이 무턱대고 와서 이사줍니다 이렇게 내놓고 당신 한번 풀어보시오 하면 정말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받을 때는 2, 3일 전에 일단 사주를 받아놓고 자세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손님이 오시는 날에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뭐 꼭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와서 이사주 어떤가 물어보면 당황 안 할 사람은 없지요. 대안점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주는 정일주가 뿌리가 있지요. 미중정화 그리고 동료오행과 짝을 이뤄서, 이 사람은 성격이니까 성격을 보면 기분, 정미는 기분파죠. 지가 자기가 성질 내고 싶으면 부럭부럭 내고, 기분 좋으면 하늘에 닿을 듯이 기분이 좋고, 신사니까 이 사가 자신의 일지에 있으니까 신사 성격을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내부에 있는 말을 잘 안 하겠지요. 그리고 정사 굉장히 독하죠. 여기서 독하고 저기서 독하고.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를 이렇게 딱 내놓고 이건 분명한 겁니다. 기분 파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신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말 잘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정사 매우 독하십니까? 성격이 자기가 맡은 건 분명하게 해내고 독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중상류청 이상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인데, 중상류청 이상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합되는 사주를 봐야 성격이 나옵니다. 합되는 사주는 갑신이겠죠. 갑신. 합되면 병호가 되겠죠. 신미하고 합되는 건 병호. 정사는 임신. 을사는 경신. 이리 되면 성격 자체가 임일주니까 만인의 어머니 편인이죠. 갑중시면. 그래서 아무하고 또 이야기를 소탈하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하십니까? 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병신이 있으니까 가끔 가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의도치 않게 말을 했는데 남들에게는 굉장히 코믹한 4차원적 인면이 있습니까? 하면 맞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식구들을 가끔 뜬금없이 자기도 모르게 즐겁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까? 하면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병씨는 원래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에 병 오니까 최고를 꿈꾸고 항상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신이니까 경신은 사람 낯을 잘 가립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얼굴에 나 이 사람 싫어합니다 이렇게 딱 써져버리는 사람이 경신입니다. 경신이 자기와는 관계는 없지만 일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급 이상 사주에 올라가면 제가 뭐 나중에는 그 부분을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주입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뭐 저 청담동이나 사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중상류층 이상 사주가 따로 있습니다. 사주의 기본 원리를 잘 아시면 중상류층 이상 사주도 파악을 하게 가능하긴 한데, 성격은 물으면 이대로 중상류층 이상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이 사주를 갖고 왔는데 성격만은 물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물어보면 반드시 그럴 때는 합되는 사주를 옆에 놓고 그 성격을 물어보시고, 아, 이 사람은 중상류층 이상의 팔자를 타고났구나. 그래서 성격을 여쭤본 게 맞으면 어렸을 때 집안이 어땠나요? 물어보면 10중 8구 아마 제법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뭐 앞으로도 상담할 필요 없이 대체로 원하는 건 다 이루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면 틀리질 않습니다. 중상층 이상 사주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돈 생기고, 자기가 필요하면 뭐 직업도 생기고 길도 열리고 하는 게 중상층 이상 팔자입니다. 그리고 중상층 이상 팔자들은 마음 자체가 우리 평범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마음 두께가 커서 절대 쉽게 걱정을 안 해요. 항상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막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쥐어 짜면서 하기 싫어서 몸을 비틀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중후하게 자꾸 신체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듬직하게 마음이 편해져서 아주 어려운 학문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뭐 민초 삶을 이해한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편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줄 압니다. 자기는 뭐 노력을 안 해도 돈 들어오고 명예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나머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프면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그 나라는 엉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이 우리 일반 사람과 같은 보통 사주를 갖고 지도자가 되면 그 백성들, 국민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요. 어디가 어려운지 압니다. 근데 중상류층 이상 팔자, 중상층 이상 팔자라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비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이 편하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길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편해져 버립니다. 사는 그 자체가 상류층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만나는 사람도 뭐,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정말 중상층 이상이고, 중상층 이상 팔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제가 어느 카페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전인데 한 15년 된 것 같네요. 인상에 남는 게, 뭐 카페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아주 남자가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누가 봐도 저 남자하고는 사귀고 싶다, 이런 남자가 하나 있고, 키도 자그맣고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에이 뭐 이제 외모만 봐서는 저런 여자를 누가 사귀나, 키도 작고 볼품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부러울 게, 외모상으로 부러울 게 없는 남자, 그 여자한테는 목을 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 좋다 그러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남자가 사주를 보러 왔어요. 나도 그 여자분을 아니까 뭐 한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상담 뭐 하다가 만났는지
그래서 남자 사주는 우리와 같은 일반 사주고 여자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중상류층 이상인 겁니다. 비록 자기 집안이 현재 상황이 가난하다 해도 중상류층 이상은 자기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중상층 이상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상류층으로 빠르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남자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일반 사주이고 그 여자는 상류층 사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본능적으로 너희들과는 급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주가 중상층 이상이라서 가치가 있으니까 남자가 따라다니고 여자는 그 남자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 사주를 놓고 제가 성격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일반 사주일 때 성격 보는 방법으로는 그 여자분의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합되는 사주를 가지고 여쭤봤을 때는 성격이 다 맞았습니다. 뭐 지금 이 나라 통치하고 있는 어떤 뭐 지도자도 어렸을 때는 찢어지기 가난했지만 살아가면서 하는 거 보면 사주를 봐도 그렇고 성격적인 것도 봐도 그렇고 상류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뭐 자기는 살았을 때 어렸을 때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러한 것을 알아서 이해를 했겠지만 살아가면서부터는 자꾸 생활이 나아져서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을 그 기억마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점점 마음도 편해져 버리고 사는 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상류층이고 상류층을 상대를 해야만 자기는 마음이 편해지고 하니까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상류층 사주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거 보면 국민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국민들도 자기들처럼 마음이 편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상류층 팔자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게 좋고 평범한 사주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상류층에서 약간 하 상급, 그러니까 상류층 사주에서 약간 격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평범한 사주층에서 굉장히 사주가 좋게 흘러가는 사람하고는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주인데 보통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주의 그럭저럭 운이 좋은 사람하고 상류층이 굉장히 좋은 사주하고는 같이 살면 결국은 헤어지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자기 운이 급상승이 되어서 상류층 이성과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자기 자신이 상승 팔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도 무방하겠지만 본인의 사주가 운이 상승하다가 보통 평범한 사주로 돌아가는데 상주형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되면 심리적인 상처를 크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은 잘난 사주가 있고 평범한 사주가 있는 겁니다. 상충 팔자들은 마음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요. 편하고 넉넉하고 자기 원하면 대체로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좀 불공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주가 보면 이게 화 중에서도 정화일주에 관련된 사주들이 난해한 사주가 많네요. 그래서 오늘도 사주 두 개 혹은 뭐 세 개 정도 설명한 것까지 합치면
두세 개 분량은 했다고 보는데 오늘도 사주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중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